사령부, 여기는 탄약고 수비대대다. 말하라. 여기는 사령부다. 조선민족수호군이 전차 10대를 앞세우고 새카맣게 공격해오고 있다. 지원을 바란다. 미군이 아니라 조선민족수호군이라 했는가? 수호군이 분명하다. 전차마다 그들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빨리 지원을 크악. 비명소리와 함께 폭발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전화는 뚝 끊어졌다. 전차 포탄이 터졌는지 아니면 기관총에 맞아 죽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적의 전차들과 조선민족수호군이 이 전투의 범인이며 그들이 111사단의 뒤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감히 조센징 따위들이 우리 대일본 제국 황군을 공격한단 말인가? 111사단장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은 기가 막혔다. 호랑이가 죽으면 벌레도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본 제국은 쓰러지지 않았다. 한데 감히 식민지 노예들에 불과했던 조센징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고 있었다. 조센징들에게 알려줘야지. 대일본 제국에 도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그는 수호군에게 어떻게 전차가 있는지, 수호군의 무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알아볼 생각도 없었다. 평소 조선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도미오 중장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전차부대장이 전화를 받았다. 전차부대장 사이토 야쿠미 대좌입니다. 사단장님, 너희의 뒤로 조센징들의 전차들이 공격해오고 있다. 당장 전차들을 출동시켜 놈들에게 왜 우리가 황군인지 피로써 각인시켜줘라. 알겠나? 하이. 긴 말이 필요 없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만이 효력을 볼 뿐이다. 사단장이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전차부대장 사이토 야쿠미 대좌 역시 분노가 솟구쳤다. 조센징들이 전차가 어디서 났지? 아마도 미군에게 얻었을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수송기들에 실어다 낙하시켜 제주도 결전부대들을 내부로부터 흔들려는 수작이다. 사이토 대좌는 미군 전차들이 일본군 전차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미군 전차의 약점도 안다. 그들의 전차는 앞의 장갑은 두껍지만 뒤와 위의 장갑은 예상외로 얇다. 따라서 치아 전차로 포위하고 공격하면 적의 전차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치로 작전을 준비하면서 치아 전차의 포를 46대 전차포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적은 그것을 모른다. 그때 후방의 감시초소에서 전화가 왔다. 까카. 제26잠복 초소입니다. 조센징들의 전차는 10대이며 매우 큽니다. 그 뒤로 수호군이라는 조센징들 1만 명 정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전화를 놓은 사이토 대좌는 얼굴이 비릿한 웃음을 떠올렸다. 전차가 크다는 것을 보면 분명 미군 전차가 분명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덩치 큰 미국 전차 셔먼에게 끊임없이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일본군도 미군 전차를 파괴할 약점을 찾아냈고 무기도 만들어냈다. 참모장, 전차를 모두 출전시켜라. 모슬봉에 매복했다가 놈들이 구릉을 통과해 분지로 들어서면 앞뒤로 달려들어 일제히 포격을 하여 파괴한다. 알겠나? 하이. 잠시 후 50대의 개량형 전차 치아들이 모슬봉의 요소요소에 매복했고 111사단 3만 명이 모슬봉을 중심으로 모슬봉 분지를 반다령으로 포위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건설 자재와 철근을 들여 건설한 터널들이 지금은 하등의 쓸모가 없었다. 잠시 후 대지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슬봉의 구릉지를 넘어서는 전차들이 보였다. 크다.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치아 전차병들이 한 생각이다. 자기들의 전차에 비하면 정말 크다. 그런데 저건 셔먼 전차도 아니다. 처음 보는 전차였다. 그 전차 위에서 하얀 태극기가 바람에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조선민족수호군들이 전투 대형으로 산계하여 전진해 오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수호군을 유심히 바라보던 111사단장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은 어이가 없었다. 저것들은 계집들이 아닌가? 남자와 여자가 사이사이 전투 대형을 형성했다. 그런데 저들이 앞에 총을 한 자세를 유심히 바라보던 도미오 중장의 두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 보는 총인데. 그랬다. 여군이던 남군이던 처음 보는 특이한 소총을 쥐고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놈들이 분지에 들어서면 그냥 포위하고 달려들어 전차는 전차들이, 보병은 111사단의 3만 보병이 달려들어 모조리 쏘아 죽이고 찍어 죽이면 그만이다. 오늘 밤 우리 사단의 병사들은 피바람을 일으킨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 클클클. 도미오 중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111사단은 관동군으로 적과 전투를 벌이고 나면 그 지역의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승리의 파티를 했다. 그리고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잡아온 여자들을 능욕했다. 밤새 그녀들을 유린한 다음 병사들은 새벽이 되면 여자들에게 삽을 주어 구덩이를 파괴한다. 그 다음에는 그 구덩이에 여자들을 밀어넣고 총을 쏘아 죽이거나 군도로 찍어 죽였다. 그 다음은 흙을 덮어버린다. 그러면 누구도 알 수 없다. 111사단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화북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그런 신나는 싸움을 몇십 번이나 치렀던 군인들인 것이다. 오늘은 저 여군들이 자기 사단 장교들과 병사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클클클. 조센징 따위들이 감히 황군에게 도전한 값을 너희들은 몸뚱이로 치러야 할 것이다. 도미오 중장이 비릿하게 웃고 있을 때 수호군 전차들과 병사들은 분지로 거의 다 들어서고 있었다.